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 든 사람이라면 당연히 존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어른이니까. 그냥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존경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보면 그것이 전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같이 70이 넘었는데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고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함께하는 자리가 어색하고 말을 해도 흘려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됐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서 옵니다. 바로 삶을 살아온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에서 옵니다. 존경은 나이가 쌓인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방식이 쌓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많은데도 만나면 항상 배울 것이 있고 그분 곁에 있으면 왠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 말씀 한마디에 무게가 있고 행동 하나하나에서 품격이 느껴지는 분. 그분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지는 분. 반대로 이런 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나이는 많은데 함께 있으면 자꾸 불편하고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지는 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는 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늙어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내 모습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늙어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이 있고 세상을 오래 봐왔고 이런저런 것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조언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내가 살아본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분들은 이상하게도 말이 많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말보다 훨씬 깊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인데 그분은 아침마다 아파트 복도를 조용히 청소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듯이 수십 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이웃들이 그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려도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행동이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까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 옳은 말, 지혜로운 말. 이것들은 입으로 내뱉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어떻게 말하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는 잠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일관되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쌓임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존경이 됩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많은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과 행동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신뢰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사는 방식이 일치하는가?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는 것입니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오늘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려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언 대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미 자연스럽게 존경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오래 살아왔으니까 내 방식이 옳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나이를 앞세우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말하거나 젊은 사람들의 방식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늙어서도 존경받는 분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욱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젊은 사람의 이야기도 끝까지 듣고 내 방식과 다른 생각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손자가 요즘 유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맞장구를 쳐주고 더 알고 싶다며 물어보셨습니다. 그 손자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왜 배려와 존중이 존경을 만들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야기가 가치 있게 여겨지고 내 존재가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나를 존중해주는 분이 계시면 그분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반대로 나이를 앞세워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내 말이 더 옳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맞춰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존경이 생기기는커녕 불편함이 쌓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는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가? 나이를 앞세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는 마음이 드는 경우는 없는가?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듣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말을 끊지 않고 내 생각이 먼저 올라오더라도 조금 기다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내가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 마십시오.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어른에게서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은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됩니다. 또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모르는 것이 있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분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받습니다. 세 번째 특징. 욕심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진 사람. 세 번째 특징은 욕심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미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하고 잃기도 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여전히 욕심을 놓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욕심을 내려놓고 여유로워집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분들을 보면 그분들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지 않고 내 것을 지키려 집착하지 않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익숙해 보입니다. 그 여유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뭔가 요구받는 느낌이 없고 그냥 편안합니다. 그 편안함이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욕심이 없다는 것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원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에 더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욕심을 내려놓은 여유입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신데도 항상 나눠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이웃에게 나눠주고 음식을 조금 더 만들어 옆집에 가져다주고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분 주변에는 늘 사람이 있었고 그분이 힘들 때는 주변에서 먼저 달려왔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은데도 항상 더 가지려 하고 내 것을 빼앗길까봐 불안해하고 남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합니다. 뭔가를 요구받을 것 같은 느낌, 내 행동이 계산될 것 같은 느낌. 그 긴장감이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함보다 불안이 더 큰 것은 아닌가? 주는 것과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편안한가?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음식을 조금 더 만들어 나눠주는 것, 내게 필요 없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주는 것. 이런 작은 나눔이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십시오. 저 사람보다 내가 적게 가졌다는 생각이 욕심을 키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여유와 품격은 어떤 말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특징.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 네 번째 특징은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지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너무 늦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맞는 것이라고. 그런데 늙어서도 존경받는 분들은 정반대입니다. 이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고 있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75세 스마트폰을 배우신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손자가 가르쳐 주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어렵다며 거절하셨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어색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그 어르신이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가장 활발하게 소식을 나누시고 손자들에게도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할머니가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신다는 것을 가장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왜 계속 배우려는 자세가 존경을 만들까요? 배움은 삶을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생각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세상의 변화에 열린 태도를 가집니다. 그 열린 태도가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겸손함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여전히 겸손하게 배우려 하는 분에 대한 존경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태도, 내 방식이 옳다는 확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닫힌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듭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연결이 어려워집니다. 공통의 언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요즘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있는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가? 젊은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 하나, 새로운 취미 하나, 새로운 음식 만들기 하나. 배우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려는 자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어른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젊은이들은 그 어른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늘 새롭습니다. 그 새로움이 사람들을 그분 곁에 머물게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 긍정적인 말과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긍정적인 말과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몸도 아프고 힘든 일도 있고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늙어서도 존경받는 분들은 힘든 것이 있어도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를, 비판보다는 격려를, 어두운 이야기보다는 밝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별한 것을 해주신 것도 아닌데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 병원을 자주 다니실 만큼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항상 무언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길에 예쁜 꽃을 봤다거나 간호사가 친절하게 대해줬다거나 나이 들어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거나 그분 앞에서는 불평하기가 미안해졌습니다. 그분 자신이 훨씬 힘든 상황인데 그분에게서는 늘 따뜻한 에너지가 전해졌습니다. 왜 긍정적인 말과 에너지가 존경을 만들까요? 에너지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 옆에 오래 있으면 나도 부정적이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 옆에 있으면 나도 밝아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 곁에 더 오래 머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든 분에게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겪었는데도 여전히 긍정적인 분에게서는 진짜 삶의 지혜가 느껴집니다.
그것이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깊은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반면에 항상 불평하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하고 요즘 것들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 옆에 오래 있으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는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가 아니면 부담이 되는가? 나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는가 아니면 무거워지는가? 긍정적인 말과 에너지를 전하는 연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해준 것이 고마웠다는 말, 잘하고 있다는 말,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되고 그 말을 하는 나 자신도 밝아집니다. 그리고 불평을 줄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힘든 것을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되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평 뒤에 감사한 것 하나를 붙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어른은 어디에 있어도 환영받습니다. 그 따뜻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깊은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욕심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진 사람.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말과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미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뿌듯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서 마음에 남으셨나요? 어떤 감정이든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닿았다는 신호입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존경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 이 나이에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내려놓으려는 마음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항상 배우고 성장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존경받으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더 떳떳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이 더 풍요롭고 욕심을 내려놓은 삶이 더 가볍고 계속 배우는 삶이 더 살아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삶이 더 행복합니다. 존경은 그렇게 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가장 마음에 남는 것, 가장 내게 필요한 것, 가장 시작하기 쉬운 것. 그 하나만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네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나눠주는 것.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려고 시도해 보는 것. 오늘 있었던 것 중에 감사한 것 하나를 찾아보는 것.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 하십시오. 그 하나가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내일들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후반이 빛나는 것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조금 더 빛나게 만드는데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오늘보다 조금 더 품격 있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존경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